안녕하세요. 정답으로 가는 국어 가나다라 국어연구소의 실버송입니다. 오늘은 2023 수능 국어에서 31번부터 34번 현대시 지문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가와 나, 유치원의 채전, 그리고 나에는 나의 덕의 음지의 꽃이라는 다소 낯선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문학이나 어떤 독서에서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보기가 우리에게 커다란 힌트가 될 수 있죠. 문학의 보기를 보면서 가와 나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생명을 재주로 삼은 시는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 충만한 생명력의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태도를,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럼 인간의 욕망이 안 좋은 것이고 그로 인한 상처를 받고 있던 자연이 어떤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내용이겠네요. 둘의 공통점은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럼 이걸 힌트로 삼아서 생명력, 또 어떤 파괴된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와 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작품은 제목이 채전인데요.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목으로 쓰게 마련이죠. 저는 밭전자고 또 채소 하니까 이건 채소밭이 되겠네요. 시에서 계절적 배경 매우 중요하죠. 한여름, 채소밭으로 한번 가보아라.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수염을 들이운 옥수수,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엔 덤불을 이룬 넝쿨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닭, 호박들. 나열이나 열거된 소재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점으로 통해서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네요. 매우 라는 뜻이고요. 범속이라는 것은 이제 평범하다, 또 속되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속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네요. 고추, 오이, 토란, 닭 이런 것들이죠.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그러면 뭔가 바꾸려기보다는 타고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탕과 생김새로 아낌없고 받아서 아낌없는. 그럼 주어서 아낌없다는 거는 많이 주고요. 또 받아서 아쉬움이 없다. 또 많이 받고요. 무엇을요? 황금의 햇빛. 그럼 많은 지금 채소들이 한여름에 연글고 있고요. 또 여기 뜨거운 태양이 있다. 황금의 햇빛 아낌없이 주고 또 이들은 또 햇빛을 받고 있고요.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자라고 연근다. 이들은 지금 햇빛을 받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성장을 하고 있군요. 자라고 연글기. 그러면 한여름의 채소밭은 황금의 햇빛을 받으면서 모두 자라고 연글고 있네요. 숨소리도 들릴까봐 조용히 여념 없다니. 그러면 자라고 연글기에 잡념 없이 오히려 이 부분에만 일심을 가하고 중심, 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나요?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과분, 너무 분수에 넘치게 다른 것들을 꿈꾸지 말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타고난 어떤 것들, 우리는 지금 범속한 것들로 타고났죠. 평범하고 속된 것들로 타고났는데 나 재벌이 될 수는 없을까? 아니면 나 무엇이 될 수 없을까? 내 분수에 넘치는 어떤 것들을 너무 요구하지 말라, 욕망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네요. 의혹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과분하면 안 돼요. 또 너무 의심하면 안 돼요. 주어진 대로, 우리 타고난 대로 자연스럽게 정성껏 충만시킴으로써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만큼을 충분히 만족할 만하게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 자족할 줄 알라. 오직 여기에 목숨의 기쁨과 천지와의 화합이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 주는 황금의 햇빛을 받고 땅에서 연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천지와 화합할 수 있으며 생명력이 있다라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충만하고 자족할 때만 생명력이 있을 수 있다. 기쁨이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한여름 채소밭으로 가보아라. 나비가 찾아오고 풍뎅이, 잠자리, 바람결에 스쳐 지나가고 그늘, 비, 햇볕. 아까 이 위에 나왔던 천지와의 화합하고 통하네요. 늘 황금의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가, 어떨 때는 또 그늘이, 너무 태양이 많이 내릴 때는 그늘이 좀 있어야 줘야겠죠. 그늘, 바람 이런 것들이 많은 손님들이라고 다시 또 이렇게 묶었죠. 열거된 것들은 어떤 것으로 묶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풍뎅이, 나비, 그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은 손님들로 묶였고요. 그 많은 손님들은 이 채소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축복과 은혜를 주는 소재들이고요. 이 지극히 범속한 채소들이 스스로 매우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채소밭으로 와서 보아라.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고 또 마구 커다란 몸집으로 자라지도 않고 자신이 어떤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채소밭.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만족할 줄 아는 자세가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시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가시에 걸린 문제들이 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2번 문제가 지금 가시에 얽혀있는 문제네요. 기역에서 미음까지 밑줄 그어 있는 말을 한번 써보았어요. 채소밭에 가보아라. 이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변주는 살짝쿵 좀 바뀐 부분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채소밭에 가보아라 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한여름 채전으로 가보아라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와서 보아라. 그러면 보아라는 동일하지만 이런 부분은 살짝 바뀌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생긴 것들은 반복, 살짝쿵 달라져 있는 것들은 변주. 그러면 반복과 변주는 맞았고요. 채소밭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 자족할 줄 알아라. 너무 과분하지 말라. 이러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명령형으로서 채소밭에서 겪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으니까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지극히를 수식어로 반복하여 평범한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반복은 100% 강조에 해당합니다. 2번 이상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은요. 내용상은 강조가 되겠고 형식상은 리듬감을 살려주고 있죠. 그래서 내용상 지금 충족한 느낌이 강조되어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과분하지 말라.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들을 욕심 부리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니까 부정명령형 맞고요. 주어진 대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네요. 많은 손님들에서 사물을 인격화했다. 바람, 나비, 잠자리, 그늘 이런 것들이죠. 극진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소재인데 이들과 대비됐다고 했으니 틀렸네요. 대비를 빼야겠네요. 축복과 은혜를 주고 있는 그런 소재들이었습니다. 빛나는 생명의 양상, 관념을 시각화했다. 자, 관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인데요. 그걸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목숨의 유혈과 천지와의 화합이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유혈이라는 단어, 유쾌함과 기쁨이죠. 그 다음 하늘과 땅과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은 매우 관념적인 단어인데요. 그런 목숨, 생명이 있다는 것에 기쁨과 천지와 화합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화한다면 지금 채소밭이 무척 자라고 연그는 모습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표현함으로써 기쁨과 조화라는 잘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했네요.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시를 살펴볼까요? 제목, 음지의 꽃.
양다리 아닌 음지에 어떤 꽃이 자라는가 궁금하네요. 우리는 참나무 떼다. 벌목의 슬픔으로 인간이 베어버렸네요. 이렇게 베어있는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이들은 매우 슬픕니다. 왜? 인간이 우리를 잘라버렸거든요. 폐역의 골짜기에서 그것을 참나무떼 입장에서는 폐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롭게 같이 공생하려고 했는데 우리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폐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서로 기댄 채 슬픔을 견디면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바람이네요. 바람이 썩는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바람이 흔들자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나서요. 이곳에서 지금 버섯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버섯이. 이게 음지의 꽃인가 보네요.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은유법이죠. 음지의 꽃이 버섯이 되니까요. A는 B이다.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참나무 떼를 우리라고 표현했으니 의인법 되겠죠. 너는 버섯이죠.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서, 소나기는 지금 매우 강렬하게 많은 양이니까 후두둑 피어났다. 직유법으로 어떤 버섯의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썩어가는 고통. 우리가 지금 슬픔으로 어떤 썩어가는 고통을 이 버섯 때문에 멈추게 되었나 봐요. 오 버섯이여. 영탄법.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그러면 우리는 너무 슬퍼서요. 낙엽으로도 이것을 채울 수 없었고요. 바람으로도 우리는 모두 감쌀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웠구나. 너의 도끼만이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너는 뭐죠? 네, 버섯이죠. 음지의 꽃인 버섯. 그럼 버섯이 난 자라고 말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이곳에서 꽃을 피우고 말 거야. 이때의 도끼는 지금 끈질긴 생명력을 뜻하는 말이니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네요. 끈질긴 생명력으로 썩어가고 있는 참나무떼 위에 또 다른 생명력으로 이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에 얽힌 A, B, C, D, E, F 33번 문제 풀어볼까요? A는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인데 또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참나무의 모습도 있었죠. 그러면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과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순환하고 있다. 순환은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순환이죠. 자, 우리 순차적인 관계다라고 하면 시간 순서에 따라 쭉쭉 앞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순환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벌목으로 썩어가다가 바람에 흔들리고 또 결국에는 어떤 그 버섯이 피어나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여기를 덮었기 때문에요. 이들은 순환이 아니라 순차적인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럼 2번 전지 볼까요? B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럼 B에서 바람이 불어서 참나무 상태에 변화를 가져왔고 C에서는 거기에서 버섯이 피어났다. 그럼 이건 쭉쭉 흐르는 순차적 관계가 맞네요. 답은 2번. 3번. C에서 참나무의 상체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 이때 생명은 지금 버섯이 되겠네요. 버섯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이다. 참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것은 참나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선이고 상처에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고통이 멈추는 거죠. 대립이 아니라 같은 동질적인 관계가 되겠네요. 같은 성향은 동질적 관계.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 우리 버섯이 피어났군요. 이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 낙엽으로도 참나무를 덮을 수 없었고 바람으로도 참나무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이룬다는 말이 맞지 않겠네요. 낙엽이나 바람이 처하지 못했던 거, 요것들이 해낼 수 없었던 것을 버섯이 해냈다라는 거니 원인과 결과라는 말과는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인과 결과의 줄임말인데 앞부분의 내용하고 짝꿍이 되지 않았죠.
마지막 선지 볼까요? 참나무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나무를 채워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버섯을 제외하고 2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낙엽이랑 바람이었는데요. 낙엽은 참나무를 다 덮어주지 못했고요. 바람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주는 존재다라고 나와 있는 거 틀렸고 동질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대립적 관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어휘를 좀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순환과 순차, 시간 순서로 쭉 흐르는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가. 그 다음에 동질적은 같은 성향, 대립적인 건 반대 성향, 동질적인 건 비슷한 성향, 대립적인 건 반대 성향, 인과적 관계란 원인과 결과, 이런 단어들을 좀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묶여있는 34번 세트 한번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시각 이런 감각적으로 드러냈죠. 겨울은 참나무떼가 생명 파괴가 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거죠. 이겨내는 시간적 배경. 좋습니다. 울타리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함께 살아가고 또 햇볕이 황금의 햇빛이 비치고 있었으며 바람이나 그늘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자라는 걸 도와주고 있었죠. 채소들이 자라는 것을.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 인간이 참나무를 벌목해서 폐역의 골짜기라고 하였으니 이 부분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 가의 넝쿨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계기를 나타낸다. 자족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건 괜찮지만 이 넝쿨 자체가 얘네들이 자족하게 되는 어떤 이유나 동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연결 부분이 틀렸습니다.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을 흩어지게 된다. 홀씨 때문에 오히려 버섯의 씨앗들이 일어나서 참나무 떼들을 버섯이 덮을 수가 있었죠. 흩어지게 된다란 말이 틀렸으니 앞뒤 모두 틀려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늘은 만물이 성장을 이뤄가는 배경. 자, 햇빛만 있으면 너무 따가우니까 그늘 또한 채소밭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소재였죠. 나의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다. 참나무떼가 벌목을 당한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는데요. 음지에 꽂힌 버섯으로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죠. 그러니 이것도 맞는 선지. 가의 비는 생명의 충만과 조화로움을 갖게 하는 대상. 그러면 중간에 지금 비를 뿌려줌으로써 채소가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충만함과 조화로움을 갖게 하는 대상이 비가 된다. 괜찮고요. 소나기처럼 이거는 지금 버섯이었죠. 황폐화된 현실인 참나무떼에게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맞네요. 그 참나무떼에게 버섯이 피어나서 생명력을 드러냈다. 그러면 답 3번으로 골랐고요. 자, 마지막 31번 문제를 볼까요?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 채소밭이라든가 아니면 버섯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죠.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 찬양 좋게 보는 거니까 맞네요. 답은 1번.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비관적 태도 틀렸고요. 관조적이란 단어는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한다는 뜻인데요.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어떤 내적 생명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 이건 나가 완전히 틀렸죠. 나에서 벌목은 지금 폐륜, 폐역의 골짜기라고 하였으니까요. 심미적 아름다운 속성 아니고요.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여 중심 제재와의 정서적 거리를 부각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예찬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충돌하는 선지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시에서를 마치고요. 수능 기출문제를 살펴보았으니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 중에서 좀 도움될 만한 지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독서 훈련을 할지 혹은 문학 훈련을 할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